맹자에게 배우는 사람 보는 눈. 안녕하세요. 지혜갑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온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나요? 20대, 30대에는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나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굽이굽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여전히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신중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 기존의 관계를 깊게 다지거나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은 2000년 전의 위대한 현자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4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 맹자, 사람의 본성을 말하다. 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께서 즐거움을 좋아하시니 백성과 함께 즐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자는 왕에게 혼자만 누리는 즐거움은 결국 불만과 원망을 낳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은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는 깊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의 문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보는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행동, 작은 일, 위기의 순간, 그리고 진심입니다. 맹자님은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하셨죠. 오늘 이 4가지를 하나하나씩 저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와 같은 멋진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하지만 맹자님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살펴봅시다. 제 친구 중에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은퇴 후 작은 카페 사업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후배가 찾아와 사장님, 제가 인맥이 넓어서 마케팅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배가 보여준 것은 화려한 말뿐이었습니다. 명함은 엄청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계약이나 손님을 데려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의 카페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배는 제가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없었던 겁니다. 맹자님은 이 경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멋지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살아온 역사이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본성입니다. 그럼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반대로 제 지인 중에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만 하고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고 주말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주더군요. 그런 분과 함께하면 말로 하는 격려보다 훨씬 더 큰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말만 그럴싸한 사람보다 말은 없어도 옆에서 묵묵히 행동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봅시다. 맹자는 천하를 얻는 것은 덕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작은 도움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 같은 행동의 덕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과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답은 후자일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을 보라입니다. 맹자님은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일은 누구나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보여준 태도로 파악된 진짜 인격. 제 아는 후배 한 명이 결혼을 고민할 때였습니다. 상대방은 번듯한 직장과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후배는 이 남자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테이블 담당 직원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목격했죠. 아니, 음식도 늦게 나오고 서비스가 이래서야. 이런 곳은 처음이네. 후배는 그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약자에게는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하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결국 후배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맹자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사소한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공적이나 화려한 배경보다 일상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와 겸손함이 훨씬 더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좀 더 알아봅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젠틀하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자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행동들이 그 사람의 시민의식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오는 불쾌감을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지혜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보라입니다. 맹자님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누구나 군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군자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늘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사업 실패 후 부부관계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은퇴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남편은 절망에 빠졌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괜찮아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고 두 사람은 함께 모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서로의 진심만 남더라고요. 어려울 때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해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가족 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책임이 아니다 라며 도망치는 사람, 혹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부처럼 묵묵히 옆에서 함께 버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울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가장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 사람의 과거 위기 대응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기 속에 있다면 당신을 떠나는 사람에 연연하기보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손을 굳게 잡으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영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진심을 보라입니다. 맹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꾸며지지 않은 진정한 마음, 즉 진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작은 일,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연극인지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가식적인 관계란 어떤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제 지인 중에 사회적 성공을 이룬 한 사업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친구의 사업 자금을 몰래 도와주거나 낡은 시설에 기부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의 모든 선행에는 항상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부 행사는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만을 선택했고 친구를 도와준 것도 결국 그 친구의 인맥을 이용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진심이 아닌 명예와 이익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서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한 아주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청소도 도맡아 하십니다. 그분께 왜 그런 일을 하시냐고 여쭤보니 그냥 좋아요.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진심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가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지혜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맹자님께서 전해주신 4가지 지혜를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을 보라.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보라. 진심을 보라. 맹자님의 이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나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중년 이후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맹자의 지혜를 통해 가치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실된 사람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 가득하길 바라며 지혜갑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